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학생들이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길래 선생님이 또 빠르게 찍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본용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보조용언이 바로 뭐냐? 말 그대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보조용언이 약간 무슨 느낌 나냐면 조동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말로만 들으면 모르니까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다 해버렸다. 몰아쳐서 확 해버렸어요.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숙제를 다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버리다가 쓰레기통에 뭘 버리다가 아니죠. 이거는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숙제를 했다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본용언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냐면 나는 숙제를 다 했다 라고 하면 말 되죠? 그래서 이건 본용언이에요. 근데 나는 숙제를 다 버렸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의미하고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버렸다를 뭐로 보면 됩니까? 보조용언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간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요, 우선 규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얘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쓴다는 것도 뭘까? 자, 한번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불이 꺼져 간다 라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불이 꺼져 간다라고 했을 때 꺼지다가 중심적 의미 갖고 있고 가다는 도와주는 역할이죠. 불이 어디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꺼지다가 본용언, 그리고 가다는 보조용언. 그럼 얘의 띄어쓰기는 어떠냐? 띄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써도 돼요? 붙여도 돼요. 됐죠? 그래서 꺼져 간다 같은 경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띄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붙였음을 허용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는 건 반드시 지금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꼭 기억해야 될까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에서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경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에서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경우. 자, 그럼 이렇게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지금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간편하게 쓸 거예요. 앞에 오는 본용언에 뭐가 붙었을 때냐? 조사가 붙었을 때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예문으로 해볼게요. 불이 꺼져 간다. 아까 어땠어요? 띄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했죠? 반면에 만약에 선생님이 불이 꺼져만 간다 라고 해서 앞에 꺼지다라는 본용언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만이라는 보조사를 붙였죠? 그럼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이렇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구성에서도 본용언 뒤에 뭐가 붙었을 때, 조사가 붙었을 땐 반드시 띄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가 뭐냐? 앞에 오는 본용언이 합성 동사일 때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본용언이 합성 동사라는 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합성한데 동사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앞에 떠내려가다 볼까요? 떠내려가다 본용언이죠. 버렸다 보조용언이죠. 근데 떠내려가다가 어떻습니까? 합성동사죠. 뜨다, 내리다, 가다 라는 어근이 결합한 거죠. 그럼 앞말이 합성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띄었어야 되죠. 됐죠? 단어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덤벼들어 보아라. 얘도 마찬가지죠. 야, 덤벼들어봐 라고 했을 때 덤벼들다가 본용언, 보아라가 보조용언이죠. 그럼 덤벼들다, 뭐 플러스 뭡니까? 덤비다 플러스 들다, 어근끼리 결합한 거죠. 합성동사죠. 그러면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띄었어야 되는 경우는 뭐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쓸게요. 원래 맞춤법 조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위에 거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보조 용언 사이에 조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가능한 단어들이 있는데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삽입되는 경우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어디다가 쓰면서 설명할 거냐면 여기다 쓸게요. 자, 비가 올 듯하다 라는 문장이 있죠.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앞에 오는 이 오다를 뭐라고 해요? 본용언이라 그러고 듯하다를 뭐라고 하냐면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듯하다는 좀 독특한 보조용언이죠. 듯이 우리 알다시피 뭡니까? 의존명사죠. 이렇게 의존명사 뒤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이렇게 보조용언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올 듯하다.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죠. 원칙은 뭡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얘 어떻게 써도 돼요? 붙여 써도 돼요. 그래서 올 듯하다 하고 붙여도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의존명사 뒤에 하다가 붙은 지금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비가 올 듯도 하다. 가능하죠? 듯하다 사이에 도사, 도라는 뭐 들어갔어요? 보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럼 이렇게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삽입이 돼버리면 반드시 다 띄었어야 됩니다. 됐죠? 이해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잘난 체하다. 여기서 채 어휘로 쓰는 거예요. 뭐뭐하는 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채는 어휘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잘난 체하다도 마찬가지죠. 앞에 잘난이 본용언이고요. 그리고 뒤에 체하다가 뭐냐면 얘가 바로 보조용언입니다. 됐죠? 그러면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의 결합이니까 띄는 게 원칙이죠. 얘 붙여 써도 돼요. 그래서 잘난 체하다 라고 붙여도 돼요. 근데 요 체하다라는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삽입될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난 체만 하다 하고 체하다 사이에 만이라는 보조사가 들어갔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써요?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기 쉽죠? 자, 다시 한번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결합은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렇게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을 때나 아니면 본용언이 합성 동사일 때나 아니면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삽입될 땐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자, 짓밟아 버렸다. 붙이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붙이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기서 짓밟다는 합성어입니까? 아니죠. 요거는 파생어죠. 짓이 뭡니까? 첩두사. 밟다가 어근이죠. 그럼 이건 합성동사가 아니죠. 파생어죠. 파생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써도 돼요? 띄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됩니다. 됐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려요. 앞에 오는 본용언이 합성어일 때만 어때요? 반드시 띄어 쓰는 거고 파생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 써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아기가 기어간다. 자, 아기가 기어간다. 선생님, 본용언, 보조용언 결합에서는 띄는 게 원칙인데 붙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붙여도 되는 거겠네요. No, 안 됩니다. 기어간다는 얘도 본용언,
얘도 본용어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이게 낚시로 시험에 잘 나와요.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심플하죠.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구성은 둘 다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중간에 뭘 집어넣어 보면 되냐면 뭐뭐어서, 뭐뭐아서 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된다 라고 하면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죠. 우리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어떠냐면 절대 붙였으면 안 돼요. 반드시 띄었어야 돼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뭘 넣었어요? 어서하고 아서를 넣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고 아까처럼 띄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하는 것도 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밥이 다 되어 간다. 그럼 얘 어때요? 밥이 다 되어서 간다. 밥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니죠. 얘는 어서 와서 집어넣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니까 되다가 본용언이고 가다가 보조용언이죠. 띄는 게 원칙. 근데 어때도 돼요? 붙여도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본용언 본용언일 때는 어때요?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일 때 띄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알겠죠? 됐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